간만에 유튜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만 끝이에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패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에서 온 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온 이안님이시고, 네, 사실은 제 옆 동네 주민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산 사나이. 진짜 같은 구에 살고, 진짜 우리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네. 그 정도. 말 그대로 딱 옆에 붙어 있는 동네 주민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창문 열어서 소리 지르면 네. 들릴 텐데. 한번 질러 보실래요?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옆방이라서. 네, 또 지금이 늦은 시간이라. 괜찮아요. 여기 이게 시장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그 아저씨들 다 네. 싸우고 있고 괜찮아요. 아, 소주 먹고. 시장 근처에 사시는군요. 좀 살아있네 여기.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패치?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유튜브 이름도 한국어 패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제 영어 이름입니다. 한국어 음. 그리고 우리 가족 이름은 패치입니다. 패치. 그래서 아빠는 아, 미스터 패치고 네. 저는 코리안이라고 이안 축약형이고. 이게 미국식 유머인가요? 유머요? 이게 미국식 유머인가요?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아니 이게 진짜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냥 네. 올해 저도 30이지 30대라서 이런 아저씨 같은 아재 개그를 좀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돼요. 저 이제 삼촌 됐으니까 네. 안 웃긴 거 안 하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식 아저씨 미국식 개그군요. 이게 한국식 아저씨인데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되게 자기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좀 어지러워요. 네. 저는 네.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생김새만 보면 외국인이다 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인생의 3분의 1 한국에서 보냈으니까 몇 년 지나면 제가 한국어를 몰랐던 기간보다 한국어를 알고 있는 기간이 더 길을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한 몇 년 뒤에.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외국인입니다. 아니요. 좋아요. 그 얘기 되게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어 패치의 이안으로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를 옛날부터 알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이안의 한국어 패치를 아시는데,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유입러들을 위해 네, 팟캐스트 유입러들을 위해 네. 이안의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한국어 학습자들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 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약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콘텐츠랑 일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한국어를 배우는 거 뭐라고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기 대신에 한국어 쓰는 사람. 그거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리는지 자연스러워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약간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사람들이 그거 들을 때는 좀 임팩트가 있어요. 아니 해주세요 그러면. 뭐 I don't want people to learn how to speak Korean. I want people to become Korean speakers. 약간 오 멋있다. 그 정체성이랑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언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한국어 써야 되죠. 네. 약간 살아있는 것이니까 한국어 자체가. 그래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뭐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계속 우리 쓰잖아요. 다른 언어로 좀 뭐 부자연스럽게 들리지만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집, 우리나라 이런 거, 우리 은행 맞죠? 이런 거 우리말, 순우리말 맞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되어야죠. 아닌가요? 진짜 약간 띵 하는데요. 네, 우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아이디어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네. 선교사. 그 어떤 종교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종교 일단 그 한자 아마 학교, 교 그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이런 방법론이나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브의 뭐랄까 핵심 메시지, 뭐 코어 아이디어, 메타 이런 게 있나요? 메타 아이디어, 코어 아이디어, 핵심 개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저한테 신기한 점이나 그런 것이 계속 바뀌는데 아마 그 모든 그런 것들 중에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국어 쓰는 사람 되려면 그냥 언어 배워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한국어 원어민이나 다른 한국어 쓰는 사람들의 알고 있는 근데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도 습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있어요? 들면 그 뭐 바디랭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한국인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냥 뭐 제 하고 싶은 말을 번역해서 뭐 수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처럼 오, 표현해야 되고 네. 뭐 연기 사실 그 퍼소나를 좀 만들어야 돼요. 사실 습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퍼소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좀 실용적인 것들 사투리 이해하는 것 맞죠? 우리 뭐 그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사람이면 부산 그 경상도 사람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왔다는 걸 바로 알고 있고 바로 경상도 사람이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외국어처럼 들리지 않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고 수업에서 배울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약간 한국어 쓰는 사람이란 그런 걸 조사하는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고민을 왜요? 별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깨달았어요. 오, 뭐 이게 비법이나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근데 저는 그냥
뭐 남들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계속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아니면 뭐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냥 검색하고 저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깨달음 좀 있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이나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들. 뭐 그거야 뭐.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그렇죠. 아마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혹시 너무 길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금의 한국어 수준을 가지게 됐는지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전 이 다른 팟캐스트나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 제가 야, 좋은 답이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뭐 그냥 한국어 하고 싶은 채로 몇 년 살았다. 아마 한국어 쓰는 사람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 모든 제가 경험했던, 거쳤던, 배웠던, 해봤던 것들 다 합치면 그거는 제가 한국어 배웠던 것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좀 저한테 좀 임팩트 있었던 그리고 뭐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똑같이 뭐 아마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것들 뭐냐면 전 뭐 드라마 많이 봤고 그 웹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저 여기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몇 년 일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 근데 그 영어 유치원은 진짜 영어 유치원 아니었고 그냥 영어 수업 있는 유치원이었으니까 동료분들 뭐 다 아주마였는데 부산 아주마들 그 부산 아주마들 아기들한테 했던 말을 엄청 많이 들었고 집중하고 들으면서 아마 그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냥 점점 습득했고 성대모사 잘 하게 됐고 저 아줌마 성대모사 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한국어를 잘 하게 됐는데 뭐 배울 게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냥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을 사랑하니까 계속 한국어 배우고 싶네요.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비행기 타고 왔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왜 탔어요? 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피곤했고 힘들었고 잠깐 쉬고 싶었어요. 저 너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쉬어야 됐는데 그때는 201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영어 강사로 오는 게 완전 쉬웠어요. 그냥 뭐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어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아직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줄여졌어요. 그 인수가. 그래서 저는 그냥 1년 놀고 일을 조금 하고 약간 워홀처럼 워킹 홀리데이처럼 한국 1년 살이 하고 싶었고 졸업하고 바로 이사 왔는데 아직까지 안 떠났어요. 거의 이제 10년쯤. 그러니까 왜 한국이었어요? 뭐
저 평생 한국에 대한 관심 많았고 저 시카고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랑 같이 컸고 한국인 진짜요? 거기 한국인 엄청 많고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제 기억할 수 있는 첫 친구가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친구가 영어 배우는 거 제가 직접 봤고 어렸을 때. 그래서 한국 왔을 때까지 한국어 아예 공부하지 않았고 아예 몰랐는데 그 소리는 그렇게까지 뭐 이국적이지 낯설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근데 시카고는 엄청 다양하니까 사실 네. 대부분 그런 제일 큰 뭐 인종이나 민족이나 그런 것이 아예 없으니까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컸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특히 그 부산이 친구가 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중요하네. 바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좋죠. 최고입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아니, 10년간 내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잠깐 방글라데시 갔다 왔잖아요. 뭐 그거 1년 빼면은 뭐 같이 갈 걸 그랬네요. 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 좋아요. 한국 좋죠. 근데 뭐 네, 여행하는 한국에- 것도 재밌어요. 한국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맞긴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구나. 와, 난 그 얘기도 이한 유튜브에서 한 적 있어요? 아마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호기로웠네요. 한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일단 왔네요. 네,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종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 여기 같이 왔던 친구들이나 여기 만났던 다른 외국인들 아무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배우고 온 사람도 없고 와서 배운 사람도 없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혹시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왔던 친구들 중에? 한두 명 남았어요. 근데 근데- 친구들도 갔다 오기도 했고 약간 1년 갔다가 돌아오고 아니면 뭐 대만이나 일본 갔다가 와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뭐가 차이일까? 왜 누구는 하나도 안 배우고 누구는 아주 잘 배우고. 글쎄요. 제 생각엔 이게 좀 복잡해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많고 근데 관심 아예 없는 그냥 영어 쓰자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배우는 것 같은데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다 아니면 뭐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때 행님이 그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니까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사실이잖아요. 아이. 근데 저도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지금이랑 엄청 달랐어요. 그 교과서나 유튜브 채널이나 그냥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뭐 톡투미 인 코리안 빼고는 그냥 원어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나 웹툰이나 웹드라마 이런 것 봐야 됐어요.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나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하긴 10년 전이니까. 맞아요. 10년 전엔 그쵸. 그때는 뭐 그럴 생각도 못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한국어를 막 배운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 근데 한국인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네.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그래요?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남한, 남조선 뽑고 유럽 가운데에 놔두면 엄청 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인구, 땅 엄청 크고 많고 그냥 여기 이웃 나라들 다 엄청 큰 나라라서 아마 그냥 우리 작은 나라에 대한 관심 없겠다 외국인들. 근데 우리 다도 한국어 우리 세상에 한국어 원어민 그 인구수가 프랑스어 원어민보다 많잖아요. 그거 알고 진짜요? 계셨어요? 네. 몰랐어요. 제2 모국어로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아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한국어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구나. 저 여러 가지 다른 나라 갔는데 한국어 배우고 나서 다른 나라 갔는데 제가 모든 가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디든지 가면 한국어 하는 사람, 저기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한국인을 위한 관광 시설이나 그런 거 다 있어요. 어디든 가면 야, 유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한국이 좀 신기한 나라긴 해요. 한국인들 맞아요. 깨끗하고 신기해. 기회가 많고 안전하고 뭐 경제가 좋고 살만하고 좋아요. 날씨도 뭐 대부분 괜찮고 특히 부산에 오면 아 부산이 좋죠. 돼지국밥도 네. 있고 저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그 여기 살면서도 한국어를 전혀 안 배우기도 하는 외국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어 안 배워도 충분히 살기 편하니까 안 배우는 면도 있겠죠?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혼자서 산다면 여기 한국어 못하면 만족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저 사람들 다 뭐 조금 있다가 못하겠다. 한국이 최악이다. 떠나고. 아, 진짜요? 최악이다고 생각하고 떠나고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어를 아예 배우지 않는 계속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업무랑 볼 일이랑 그런 것들 다 해줄 한국인 친구나 뭐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어서 본인이랑 한국 사이에 좀 어댑터가 있으면은 네. 여기 살기 엄청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쇼핑? 맞네. 못한다. 메뉴판 읽기 안에 못한다. 이게 어렵다.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은 전략적이죠. 아니, 그렇게 사는 것도 제 생각엔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네. 와.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영어 안 배우고 그냥 자기 뭐뭐뭐 타운에 살고 모국어 쓸 수 있는 지역에 계속 있고.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엄청 편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 네. 더 많긴 많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이하는 되게 여자친구 잘 사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자친구 분과의 연애는 한국어를 좀 잘한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근데 아마 제가 한국어 하는 것보다 영어를 조금 잘 했고, 근데 그 반전했어요. 결국. 오. 그래서 영어 더 배우고 싶지 않았고, 그때 여자친구가. 그래서 우리 한국어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한국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원래 오. 대부분 영어, 한국어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국어만 거의 한국어만 해요. 음. 같이 있을 때. 아, 그것도 큰 도움이 됐네요. 그거 예. 큰 도움이 됐어요. 스트레스도 받았고. 난주야. 아, 근데 이뻐. 미안. 아, 네, 뭐 혹시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전혀 안 배우는 분들을 보면서 네. 혹시 그 배움의 과정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좀 한국어 배우는 걸 좀 시도해 보는 거에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어려우면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 포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외국어 하나를 배운다는 거 자체가 시작부터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압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덜컥 시작했는데 방법이 안 맞거나 자기랑 잘 안 맞아서 재미가 없어서 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선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은 다른 나라랑 달리 뭐 일본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 다 어느 정도 일본어 단어 쓰도록 노력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중국에 가면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 그 중국어로 뭐 이것저것 부르잖아요. 근데 왠지 한국에 오면 약간 한국어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거부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왜 한국어가 들리면 아니면 한국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네. 근데 일본어는 예뻐 좋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고 근데 뭐 감사합니다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한국어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전 좀 알고 싶습니다. 오. 아름답고 진짜 표현적인 언어이고 신기하고 다르고 똑똑해요. 사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어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특히 서양인 뭐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왜 한국어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건 우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진짜 좋은 의문인 것 같아요. 왜일까? 혹시 아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 이렇게 알고리즘 기도 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의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이야기해보니까 제가 생각 안 해봤던 부분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놓쳤어요. 그 말씀하셨던 거는 방법이 안 맞다.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종교 네. 맞죠? 스티브 크래신 박사님,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합니다. 맞죠? 그래서 네. 방법이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들었겠네요. 그래서 선교사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아이디어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읽기 혁명과 그 스티븐 크라시엔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들? 와, 한국어로? 아니 뭐 그건 영어 팟캐스트에서 할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네네. 간단하게 말 할 수 있죠. 제 생각엔 엄청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뭐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언어를 외국어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 다 크라센 박사님의 책 읽거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 보고 나서 아 그거구나 언어를 그렇게 배웠네 딱 그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설명할 수 없었던 그냥 뭔가 그런 무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 책이나 다른 그 80년대에서 만들었던 그 독일어 하셨던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 다 언어를 유일한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쌓여 자동으로 습득됩니다. 언어가. 크라센 박사님만큼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데 한국어로 근데 우린 공부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언어 배우는 일입니다. 그 과정 그 우리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 100% 동일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 크라시엔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맞다 내가 외국어 배운 방법이 저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린 몰래 이거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빨리 또 잘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만 우린 사기꾼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가 어느 정도 습득되면 그거구나. 근데 맞아요. 습득시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약간 습득 기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그냥 한 번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이거 그냥 느껴봐라. 근데 그게 완전한 정답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스티븐 크라시엔의 뭐 인풋 하이포테시스 이런 거 모르고 그 방법대로 익히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방법이 이거구나. 이거 방법까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실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란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냥 만족스럽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게 됐다. 그냥 멈춘 거. 멈춘 거. 오케이. 그럼 실패 안 했죠? 그렇구나. 멈춘 거면은 다시 이동할 수 있죠. 맞네. 그렇네. 오케이. 오. 그러면 뭐 포기할 때까지 실패 아니죠. 그리고 실패라는 것도 뭘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 저도 그 문제는 아마 우리 그 방법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최적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이거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덜, 뭐, 약간 그 마찰 좀 없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다른 언어, 뭐 난 이거 다 이해하니까 남들보다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실패라고 하셨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고 좀 기다리면 영어 배웠던 것이랑 똑같이 됐겠죠. 만족스럽게 빨리 습득되지 않아서 아마. 오. 아닌가요? 좋은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그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뭐 저는 사투리 가르쳐 주고 싶고 전 한자 가르쳐 주고 싶고 이 신기한 거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거는 수술인 것 같고 지금은 아마 먼저 그 수술하기 전에 밴드 붙이고 그 약간 피 막아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네.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언어가 어느 정도 습득됐는지 재는 걸 그리고 뭐 인정하는 거, 뭐 일기 쓰는 법이랑 이런 것들에 아마 신경 쓰면 그거 조금 더 선교사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 방법 이해하는 사람 더 많이 만들면 이제 그거 약간 피 막는 것이고 나중에 뭐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강의나 이런 것들 그때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선 그만두는 걸 멈춰야 돼요. 그거 막아야 돼요. 그만두는 걸 멈춘다는 거에 그 그만둔다는 게 그 이 comprehensible input 이런 거를 그만두는 걸 멈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한국어 배우기를 멈춘다는 말이에요? 한국어 배우기 자체를 멈추는 거랑 뭐 그만두는 거랑 한국어 안 되겠다. 나 한국이 내랑 안 맞다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게 한국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탓이 탓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댑터가 없어서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저 같은 사람 많아야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랑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할 수 있는 외국인 많이 생기면 새로운 학습자들 더 좋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라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료 한국어 학습자들?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동지애, 그러니까 같은 편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같이 잘 해보려고 하는 느낌. 좀 가족 같은 느낌? 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건 언제부터 혹시 그랬어요? 제가 뭐 이것도 아마 언어 습득하는 것이랑 똑같이 습득했어요. 조금씩 뭐 이런 경험이랑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거 다 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어 배우면서 뭐 계속 실력이 늘었는데 그 한국어 잘하는 약간 능통자들이랑 그 외국인들 중에 중급이랑 그 진짜 초보자분들 사이에 있는 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린 같이 뭐 공통점이 아예 없고 이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없는 정도로. 아.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요 밑에 좀 거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 같은 거 있었으면 우리 다 같이 이 취미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 저는 이제 뭐 그 한국 문화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국어 하는 한국 문화에 참여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뭐 한국에서 저를 위한 좀 시설이 없어요. 문화적인 시설. 네. 추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제 자리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고 좀 사라져요.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나가고. 맞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TV에서 나오고 그런 셀럽들이나 그런 사람들 영어 안 하고 안 쓰고 그건 그냥 이민자예요. 그거 좋은데 그거 좋고 그건 저한테 괜찮은데 그런 사람 약간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여기 구멍이 여러 가지밖에 없어서 그냥 통하는 사람 네. 몇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안 좋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약간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 네. 뭐 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지만 아,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네네네. 같이 즐길 수 없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아 이건 이런 문제도 있구나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얘기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진짜 똑똑하네요. 저요? 네.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아니야. 아니 머리가 좋네.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있네. 그 생각을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그게 있어요. 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브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직업을 그만두고 유튜브 올인 하게 됐을 때 한 2개월 전에 네. 제가 그 영상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언어 학습자 공통체 그리고 뭐 문화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 좀 잘 놀고 있어요. 같이 그 약간 취미처럼 대하고 있어요. 보고 있고 뭐 배우고 있고 특히 뭐 일본어나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좀 부럽고 그리고 짜증나고 우리 왜 이런 거 없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영상부터 만들었어요. 우리는 커뮤니티 만들어야 되고 문화 만들어야 되고 문화 생기면 그 문화 계속 활용시킬 수 있는 경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 경제는 완전히 내부적으로 돈 이렇게 돌리게 하면 우리 취미랑 그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길 거고 그 업체들 그 커뮤니티에서 나온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거라서 될 거예요. 계속. 엔터테인먼트랑 뭐 굿즈, 게임, 더 좋은 교과서, 강의, 진짜 문화 생기면 뭐 서브컬처이지만 근데 뭐 그 헬스 다니는 것이랑 똑같이 헬스장 어디 가든지 상관없이 그런 좀 무의식적인 문화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매 없는 이런 거 입는다. 이런 것을 마신다. 우린 이런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러 간다. 모르는 사이인데도 제가 다른 나라 가도 헬스장 사용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공통 언어가 없어도 한국에서 만났던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문화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 살리는 뭐 인플루언서랑 브랜드랑 이런 거 생기고 그거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그 문화 계속 개발하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발전시키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냥 스노볼입니다. 그 참 쉽지 않은 사명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네.
쉽지 않아도 보람이 있어서 할 만합니다. 해야 돼요. 그 케네디 대통령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미국 그 60년대 JFK 영어로도 딱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린 그 달까지 우주인을 보내는 이유는 뭐 우리 그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와우.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네. 거기 한번 바치려고요, 목숨을? 순교 네. 하려고요? 예, 순교자 되겠습니다. 한국어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습득하는 한국어 학습자 순교자 되겠습니다. 야.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지? 와, 씨. 아니 근데 뭐 어려워도 괜찮은데 외국어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힘든 일이에요. 일단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할만해서 상관없어요. 참, 그 문화라는 게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운도 좋아야 할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거 기억하세요? 아, 그렇죠.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이안을 일단 팟캐스트에 한번 부르고 뭘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안이 하는 타코집에 갔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 딜런 왔을 때 그 이후로 또 가셨어요? 네, 제가 한번 올게요. 친구들이랑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한번 갔거든요. 제가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산 누나가 방학이라 부산에 와서 엄마랑 누나 또 데리고 한번 갔거든요. 나 여기 안다. 근데 없더라고요. 예, 이게 네. 순교자 되려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 네네.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게 모르게 그 본인에게 또 다가오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같이 이런 거 네. 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아, 맞아요. 어떻게든 일어날 만남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좀 약간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cool kids 같은 느낌? 그 큰 인플루언서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쿨한지 좀 아는 애들 느낌? 네. 좀 그런 거 있죠,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 저 친구도 뭘 좀 아는 친구구만. 아니 근데 이거 듣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제 채널 아니고 태웅 행님, 행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부산 사투리인데 이런 채널 좋아하신 분이겠죠? 한국어 이런 식으로 immersion, 몰입감 있는 그런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태웅 선생님이랑 저랑 디디님 같은 사람도 있고 같은 분도 있고 근데 우리 둘이 셋이서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태웅 선생님의 만들고 계신 그런 콘텐츠 마음에 들면 우리 더 많은 태웅 선생님들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이안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 신기하지 않은데 뭐 웃기긴 한데 우리 엄마가 저 잘생겼다고 하지만 그 우리 콘텐츠 만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본인도 당신 너도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연락해 주세요. 만들어 보세요. 앱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보세요. 디스코드에 들어오시고 친구 만들어요. 한국어 배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콘텐츠를 공유해 주고 라이크 누르시고 이거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더 많은 학습자를 모으고 싶으면은 like, subscribe, comment, share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하시고 콘텐츠 왜 없어? 내를 위한 거 왜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 모른 척. 잘해라. 단디해라. 알았나?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네, 네, 이 패러다임이 한국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맞죠,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 네, 이런 한국어 연습, 한국어 학습 콘텐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겠다. 뭐 속도의 문제 아닐까요? 네, 뭐 동기부여의 문제도 있고. 그 사실은 어떻게든 속도의 문제겠지만 어떻게든 결국엔 자연 선택의 법칙에 의해 결국엔 좋은 것들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게 뭐 천천히 예를 들면 뭐 식당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뭐 헬스장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뭐 천천히 패러다임이 결국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게 시장에 나온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어떤 게 좋은지 경험한다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아서 무대를 장악하고 저리 가라. 우린 이제 이렇게 한다. 우리랑 같이 가자. 좀 크게 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생기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다리면 될 건데 우린 뭐 진지하게 이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라서 맞죠? 저랑 선생님이랑 이건 찐이다. 정통성 있는 것이라서 실패할 수 없죠. 근데 오호.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회 그렇죠. 생기면 그냥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뒤에서 계속 진행되는 끝에 그렇게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고생 끝에 굉장히- 낙이 온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선두에 쓰겠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와우,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네. 행님만큼 제가 대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 그냥 카메라 켜고 떠드는 거밖에 더요, 제가? 저보다 조회수 많이 받으시고 영상 더 재밌게 만들고 계시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얻어 걸린 사람 한 명일 뿐이고. 여러분 좀 댓글 남기시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얘기해줘서 참 고마워요. 아닙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네, 오늘 얘기는 좀 이쯤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콘텐츠에서 이제 얼굴이 자주 보일 것 같거든요. 좋겠어요.
그 되게 좋은 때에 찾아와줬어요. 재밌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귀신같이 좋은 타이밍에 딱 찾아와서 지금 이 한국어로 하는 팟캐스트에도 다음에 얼마든지 초대를 부탁드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어 반, 한국어 반 하는 팟캐스트에는 고정 출연을 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활성화될 컴프리hensible input 코리안 채널에도 아주 종횡무진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안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다시 이 컴프리hensible input 채널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데는 이 안의 도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와. 네, 그래서 저를 팟캐스트로 처음 안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시작은 컴프리hensible input 코리안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로 여기 옆에 있는 이안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맙다고 하고 싶으시면 그냥 계속 태용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고 like, subscribe,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는 와, 우리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서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네, 제 옆 동네 주민 이안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창문 열고 소리 질러 드릴까요? 여러분 저 갈게요. 아니요, 지금 늦은 밤이기 때문에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컴프리hensible input 채널에서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국어 패치 채널에 가시면 오늘도 이안이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한국어 패치 채널에 가면 그런 영상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팟캐스트로 처음 안 분들은 접해보지 않은 메시지,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들,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밑에 디스크립션에 설명란에 이안의 한국어 패치도 적어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들러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채널 아니면 저 채널 아니면 또 다른 채널에서 또 만나서 여러분께 찾아갈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